관련 있는 것입니다. 등원 가해에 대해서의 그란의 시간에 따라 성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고려된 기회를 살펴보면 다한 것 같습니다. 유명과 유명이 고정 경쟁면 내에 깊이가 D이고 또 유체층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각도 방향은 아래 방향입니다. 이때 좌표축은 스턴 방향을 Y 그리고 가해면의 스틱 방향을 Z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면의 온도는 유면의 온도보다 높은 TS로 정원 가열됩니다. 이때 일정 시간 뒤에 유면에서 관찰하면 그 좌측 그림에서와 같은 다각형 모양, 국각형 모양의 대류세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대류세포의 이 횡단면을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노란 형태의 대류 유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파장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보여드린 그리고 또 앞서 발표한 내용에서 관련됐듯이 그 대류 발생 시점의 인계 시점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적 교란의 어떤 거동을 이해하고 그 물리적 의미를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사용된 지배 방정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합 축성 뉴턴 유체를 가정하면 맨 위에 있는 연속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체의 운동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나디아-스토크식을 사용하였습니다. U는 속도 벡터를 무차원 안에 속도 벡터를 나타내고 타운은 무차원 시간, T는 압력, 그리고 세타는 속도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PR과 RA는 각각 프란틀수와 레일레이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체의 어떤 열적 고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에너지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앞서 그 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S와 Q는 부재학적 수준의 브라우니안 운동을 나타내는 안정한항입니다. 스토캐스틱 모델, 통계 연락학적인 접근에 의한 연구에서는 이 항들을 초기 접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임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항들을 제거하고 어떤 정규적인 형태의 그 초기 접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차원화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연구 동향 및 그리고 그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연구자들은 좌측 그림에서와 같이 대류세포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였습니다. 본 사진은 코시미더가 그 인면이 그 자유경쟁에 대해서의 그 전형적인 다양한 대류를 살펴본 것입니다. 다른 연구 방법으로서는 물질 전달, 그 전기 소금기에서 발생하는 물질 전달에 의해서 이 파란색 시선은 전도 상태를 나타내는데 대류가 발생하게 되면 전도 상태를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전달되는 물질 전달이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되는 시점을 대류가 기시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그 대류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패트릭과 렉이 그 물질 전달 실험을 섀도우 그래픽법을 이용하여 가시화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그 층에 어떤 유체의 모션이나 열적 교란들을 직접 수치적으로 정량화하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 연구는 굉장히 개가 인면에서 급격하게 가열될 경우 대류 발생 인계 시점이 시간에 따라 시간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어느 시점에서 대류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선행 연구, 이론적인 연구로서는 먼저 동결시간 모델이 있고 동결시간 모델은 그 어떤 주어진 열적 교란의 시간적인 항을 제거하고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터들에게 제안한 집폭 이론이 있는데 이들은 수직 방향의 속도의 어떤 임의의 화이트 노이즈를 가정하여서 그들의 시간적인 고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메소드는 그 개의 안정성의 하한치를 제시하였고 그 앞서 설명드린 추계 모델, 즉 스토캐스틱 모델은 그 추계적인 어떤 그 교란 양들을 갖다가 난제 방향에다 직접 입력시켜서 그 시간에 따른 거동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진에 의해 제안된 전파이론은 열 병렬층 내에서 교란이 성장한다는 가정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선형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 대류 발생 시점이 실험보다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험과 비교적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이론들도 굉장히 임의성이 뛰어납니다. 임의성이 많습니다. 임의성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임의성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온도와 그리고 그 주어진 인형된 열 교란의 성장률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그리고 포스터 등이 제안한 그 수직 방향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집폭 인자보다는 열적 그 교란 기준으로 한 집폭 인자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가열면을 기준으로 한 누세수, 즉 열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개의 어떤 물리적인 거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가 급격하게 가열되면 열 경계층은 다음과 같이 시간의 2분의 1을 비교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열 경계층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기본 온도 또는 평균 온도의 그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시간의 반대로 시간의 2분의 1을 비례하여 감소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류 불안정성이 발생되는 시점을 그 입력된 교란들의 성장률이 이 기본 온도의 성장률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즉, 이 교란의 성장률이 어떤 기본적인 한보다 작다고 여겨지면 이런 상태를 노이즈 상태, 즉, 굉장히 좀 전도나 확산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또는 측정 가능한 기계로서의 그 대류가 가시화되는 시점을 열 경계층이 허물어지는 시점 또한 그리고 그 교란의 성장률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삼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시점들은 실제로 입력된 교란들의 성장률, 교란들의 시간에 따른 거동이 지수 함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과도 또 맞물려 떨어집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앞서 걱정하고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곱 평균 제곱값들은 교란의 거동을 시간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적용하였고 평균 온도에 대한 성장률 그리고 그런 온도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세수는 하급면의 온도 기울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하였으며 그리고 포스터 등이 제안한 증폭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증폭 인자의 정의는 그대로 열적 교란의 상태에서도 같은 식이 적용됩니다. 사용된 수치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비정렬화된 온도 속도와 스칼라리아, 벡터라가 스칼라리아 등이 서로 다른 극단에 위치시켰으며 그리고 압력을 끌기 위해서 실품 메시드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전도식과 제곱식을 통해서 파워를 추출했습니다. 실제로 수치 해석에서는 안정성과 수량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두 개를 적절히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 안정성의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는데 작년 추리학회에서의 평균적 근사법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적용하여 온도에 적용하여 온도의 평균값과 온도 교환량의 합으로 온도를 가정한 평균 근사법을 적용하였고 그리고 기존의 적파이론에서 얻을 수 있었던 유사해법을 기준으로 한 적파이론에서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인계 조건에서의 그런 분포들을 다음과 같은 패터닝을 이용하여 입력하였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수치들은 초기 조건, 크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크기들은 기존의 유사해법에 의한 적파이론에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입력된 교란들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윗그림들은 각각 온도 교란이, 아래 그림들은 속도 교란을 나타내는데 이 중요한 것은 초기에 입력된 온도 교란이 열 경계층 바깥으로 깊이 위치하고 있지만 점점 열 경계층 깊이로 침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는 유사해법에서 얻은 대류 발생 인계 시점인데 전파이론에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열 경계층 내에서 열 경계층이 지금 이 안쪽에 표시된 이 라인까지인데 열 경계층 내에서 주로 교란들이 전파된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류 발생 인계 시점을 지나서 교란의 크기는 지금 이게 스케일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약 10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풀리 디벨롭된 상태에서는 경계층 고정 경계면 위 아래에서 이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되는 평균적 온도 분포에서의 전도와 비슷한 층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정량화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파수, 즉 주기적인 어떤 그런 파수를 갖다 살펴보기 위해 파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교란의 성장률이 기본 상태 성장률을 극복할 수 있는 점을 시간에 따라 도시하여 본 결과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교차점이 가장 낮은 지점에 해당하는 파수가 가장 불안정한 파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여 곡선으로 만들어 보면 곡선이 위쪽이
그 대류 불안정성이 시작되는 불안정한 영역이 되며 아랫부분은 안정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가장 불안정한 영역의 파수에서 초기 조건들을 바꾸어 가면서 교란의 성장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교란의 성장률의 최고점은 초기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만 그 교차점은 초기 조건에 무관하게 불변의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변의 값을 저희는 대류 불안정성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먼저 발표한 국정원 분이 추해 실험에서 비교했듯이 이 시점에서 이미 최고점이 아닌 이 시점에서 이미 대류 유동이 감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점들은 기존의 유사해법에 의해서 얻은 전파 이론의 그 인기 시점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간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류가 눈으로 직접 보여지거나 또는 기계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시간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최고점에서 대류가 가시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최고점들은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실험에서 비교할 수 있었던 누스헬스의 언더슈트되는 시간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감지된다고 하겠습니다. 직접 실험과 비교하기 위하여 누스헬스의 거정을 살펴보면 검은색 실선은 전도 상태 자체입니다. 전도 상태를 어느 시점까지 쭉 따라가다가 대류가 발생하는 가시대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누스헬스가 언더슈트하게 됩니다. 이런 언더슈트 타임 근처에서 역시 아까 교란의 성장률의 최고점이 위치하게 되며 실제로 많은 실험자들이 대류 유동은 보이는데 대류 유동은 보이는데 이러한 정량치 즉 측정 가능한 정량치들을 주위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실제로 누스헬스에서는 그 내용이 감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성장률이 좀 더 타당한 프라이테리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속도와 온도 교란의 거동을 RMS 제곱평균 제곱값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비교한 것입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 초기 조건을 속도로 삼고 속도의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일정 대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값을 노멀라이즈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속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기 조건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온도의 경우 초기 조건이 민감하지 않고 일정하게 어떠한 초기 조건을 넣어도 같은 값으로 지금 같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류가 발생되는 인기 시점 근처에서 교란의 거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온계에서의 실험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색 실선은 기존의 유사해법을 이용한 전파이론을 이용하여 얻은 인계 시점이며 붉은색 실선은 교란의 성장률이 기본 온도의 성장률을 극복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파란색 실선은 교란의 성장률이 최고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인위적으로 개에 투입된 교란이 대류 불안정성이 발생되는 시점을 극복하고, 그리고 대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실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차이는 바로 교란이 성장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 잘 알려진 유사해법을 이용한 전파이론의 인계 시점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타우 씨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류가 발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감지되는 매니페스트 컨벡션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고, 실제로 실험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정량화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타수는 다음과 같이 렐레이션에 따라서 얻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대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시점은 타우씨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류가 가시화되는 시간과 대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시간과의 차이는 약 5.8배로 균일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타우 U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약 6배 정도로 균일한 값을 얻을 수 있었고, 포스터가 제안한 수직 방향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 작폭 인자보다는 온도 교란을 기준으로 한 작폭 인자 값에서 균일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가리오 형식의 스토캐스틱 모델 같은 경우 대류가 발생하는 시점을 전도 상태의 누스의 수의 1%보다 더 크게 되면 대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약 3%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의 그라덴 성장률의 최고점은 렐레이수의 관계를 이와 같은 어떤 그 지수 관계로 놓으면 다음과 같이 균일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굉장히 급격한 가열하에서 시간 의존적 대류 문제이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알려진 렐레이 배나드 대류는 온도가 선형 분포일 때 1708보다 렐레이 수가 높게 커지게 되면 대류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잘 알려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온도가 선형인 구간, 즉 기본 온도의 성장률이 0이 되는 구간이 선형 온도가 되는 구간인데 이때는 즉 이 직선의 윗부분은 대류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절대 불안정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 1708을 갖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간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진 영역에서 절대 불안정한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틀 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기존에 잘 알려진 전파 이론의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대류 급격한 달하에서의 대류 불안정성의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위하여 많은 임의적인 가정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변수들 제곱근의 제곱근값과 그리고 교란의 성장률 그리고 교란의 온도 교란을 기준으로 한 직봉인자를 사용하여 대류 불안정성이 발생되는 시점 타우 C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대류가 가시화되는 시점을 타우 R1 맥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우 R1 맥스는 기존에 알려진 실험값과 매우 유사한 값입니다. 이상입니다.